안녕하세요. 가성비온과장입니다. 오늘은 GV70 가격표가 공개돼서 바로 한번 가격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GV70의 엔진은 세 가지입니다. 2.5 가솔린 터보는 무난하고 저렴한 선택이죠. 연비는 9.2에서 10.7km. 아마 가성비 위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2.5 터보를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고속 장거리 주행 위주로 운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비는 12km에서 13.6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차시 진동 부분 때문에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는 이제 좀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델이고요. 연비는 8.2에서 8.6km 정도, 380마력의 4륜구동이 기본입니다. 디자인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형과 스포츠형이 있고요. 보시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크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다크 크롬 돼 있고요. 요 범퍼 형상이 다르죠. 뭐 휠도 조금씩 다르고, 요 핸들 부분 때문에 사실 스포츠를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실물로 보면 타원형 핸들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게 나쁘지 않다는 정도지 그렇게 막 좋다 이 느낌은 잘 못 받거든요. 반면에 스포츠 휠은 뭐 약간 무난하지만 그래도 멋있게 나왔죠. 이거 외에도 뭐 후면의 머플러 형태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스포츠 모델이 아닌 기본 모델의 기본 사양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안전 부분이고요. 기본가는 4,880만원입니다. 자, 가솔린 2.5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 이 변속기는 뭐 디젤이건 3.5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고요. 2륜 후륜 구동입니다. 핸들은 RMDPS, 최근에는 좀 고급 차종에 RMDPS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SG 시스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정차 시에 시동 꺼주고 다시 출발할 때 시동 켜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요, 노란색 칠한 것들은 좀 중요하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옵션들, 그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 이게 선택 옵션을 보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에 또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처음 해보시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가 옵션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과속 카메라 구간이나 아니면은 곡선로에서는 속도 줄여주는 기능까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뭐 최근 현대차에서는 웬만한 차량들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에 대한 충돌 방지 보조, 즉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주는 기능이요. 그 밖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깜빡이 켜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선에서 이탈하지 않게 보조해주는 기능, 그리고 차선 한가운데로 유지해주는 기능이요. 다음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 이제 뭐 왼쪽이나 오른쪽 뒤쪽에서 이제 차가 오고 있을 때 차선 변경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경고 주고 핸들을 반대편으로 돌려주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거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이런 뭐 벽 같은 거 있고 요 후진 같은 걸로 뭐 가게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야 될 때 이 벽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데 뭐 나무나 화분 때문에 이쪽 차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쪽 차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쭉 어떤 차가 오면은 후진하다가도 딱 멈춰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저도 한 두어 번 경험해 봤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다음 안전하차 보조, 요거는 뒤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은 뒷좌석 문 안 열리는 거 뭐 그런 부분이죠. 아이들 사고 나지 않게 해주는 부분으로 좋은 기능입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이번에 GV70에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요거 알아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길에 있는 뭐 속도 제한 표지판 뭐 요런 거 인식해가지고 70km면은 70km로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신기하지만 과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표지판까지 다 인지해가지고 그 속도를 맞추면 조금 운전하기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빔 보조는 하이빔 켜놔도 앞쪽에서 차 오면은 자동으로 하이빔이 내려갔다가 그 차 지나가면은 다시 올라가는 기능이죠. 그리고 다음은 외관 옵션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 리어램프 이런 거 LED 헤드램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뒤쪽에 리어램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LED로 다 기본이고요. 그리고 LED 방향 지시등이나 DRL 같은 거, 뭐 요런 DRL 같은 거 이런 거 다 LED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8인치 브리지스톤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는 차 외관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한번 여기서 보고 가죠. 기본형에는 18인치 리얼 스틸 그레이 휠에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옵션으로 19인치나 21인치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 19인치가 기본이고 거기에 21인치 옵션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는데 앞면은 당연하고요. 보통 1열 도어 정도만 기본으로 달아주는데 제네시스니까 전체 도어에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유리도 전체 유리에 전부 다 적용이 됐고요. 뒷면까지도 적용이 됐죠. 그리고 루프렉 기본 들어가고 사이드미러 퍼들램프, 요거 이제 문 열면 요 사이드미러에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제네시스 문이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싱글인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가 기본입니다. 다음은 내장하고 시트 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인치 LCD 클러스터, 요 계기판 8인치 들어간다는 거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네시스들이 다 이렇게 생겼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쪽에는 바늘로 돼 있는데 이쪽은 이만큼이 8인치 LCD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바늘은 디지털입니다. 이거를 왜 자꾸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예전 모델들처럼 바늘 2개,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8인치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은데 굳이 이 타입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쁘기도 하고 뭐 활용성도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비대칭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극혐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전자식 변속 다이얼, 여기 보이시는 요 기어, 다이얼식 기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글씨도 쓸 수 있고요. 가홍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김한용 기장님이었나? 뭐 여러 군데에서 지적은 했던 것 같은데 기어봉과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가 똑같이 생긴 거, 요것도 한 가지 문제고, 그리고 위치가 기어는 사실 몇 번 만지지 않잖아요. 통합 컨트롤러는 자주 만지는데 그러면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마 모트라인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특히 GV70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어찌 보면 주력으로 보이는데 그럼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 과연 이 다이얼이 어울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스포츠 모델에는 그래도 기어봉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근데 뭐 선택권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보시면 이런데, 그리고 이런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디자인 셀렉션 같은 옵션을 선택하면은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터치 타입 공조 패널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 터치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다시 사진을 보시면 요런데 노랗게 불이 들어가 있죠? 요거 무드램프입니다. 그리고 옵션 선택하기에 따라서 요런데 뭐 무드램프가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급에서 인조가죽 시트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인조가죽 시트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몇 년 타다 보면은 번들번들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옵션에서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좌석에 전동 시트는 뭐 당연한 거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고요.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즉 등받이가 눕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6대4 폴딩, 뒷자리 접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크게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거 운전석에서 동승석 의자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버튼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가족 중에 뭐 2명, 3명이 같이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분들 많이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 시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지 액세스가 된다는 부분. 내릴 때는 의자가 뒤로 쫙 가고 운전대도 앞으로 쏙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탈 때는 의자가 앞으로 딱 당겨지고 핸들이 나한테 맞춰주는, 마치 이제 자동차 탈 때 뭐 로봇에 타는 느낌으로 딱 의자랑 핸들이랑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감성을 좀 자극해주는 부분이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뒷좌석에 사람 탔을 때가 조금 애매한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뭐 레이더 가지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도 센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연동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연동해가지고 뒤에 사람 있으면 운전자가 내릴 때도 뒤로 의자가 안 가게 그렇게 해야지, 뒤에 사람 있는데 의자 뒤로 찡 하면서 내리면 그건 또 민폐 아닙니까? 현대차는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은 편의장치 인포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디지털 키, 핸드폰만 있어도 문 열고 시동 걸고 다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NFC 카드도 하나 주겠죠. 그래서 지갑에 그냥 카드 하나 넣어놓고 다니면 스마트키 사실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무선 충전, 뭐 열선 핸들 당연하고요. 지문 인증 시스템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개인화, 시동, 결제 이런 거 다 카페이나 뭐 아니면은 디지털 키 이런 걸로 다 되는 것들이잖아요. 굳이 여기에 지문을 지금 쓸 필요가 있을까? 아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로 더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기존에 다 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독립제어 프록토 에어컨 3존으로 운전석과 동승석 그리고 후석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에 LCD 패널은 없습니다. 그건 옵션이에요. 앞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오히려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앞에서만 조정하는 것도 좋아요. 뒤에 애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그리고 요즘 현대기아차들 애프터블로우가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이거 있으면 곰팡이가 확실히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에바가루 이슈 때문에라도 이거를 넣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공기청정 시스템. 이거 예전에는 미세먼지 필터만 들어가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 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내기순환 가지고 한번 샥 걸러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센서가 들어감으로 해서 확실히 효용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기본이고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기본이죠. 다음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요즘 다들 기본으로 까는 분위기고요. 여기 오토홀드 아시죠? 이제 뭐 신호등 같은 거 걸렸을 때 브레이크 밟고 나서 차가 멈추고 나면은 딱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계속 멈춰 있는 거고, 뭐 엑셀을 밟아야 출발하는 부분이고요. 이 오토홀드가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없는 차 몰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이거 전동 트렁크 기본입니다. 14.5인치 내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요거 뭐 유보죠. 제네시스 커넥티드, 이거 원격 시동 거는 거 같은 거, 카페이, 그리고 OTA, 요 원격 업데이트. 이제 예전에 USB나 뭐 SD 카드 가지고 업데이트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앞뒷좌석에 USB 단자들 아마 4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요거 요즘은 USB 단자가 한 사람당 하나씩 없으면 싸움나죠.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기본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사양들을 보셨으면 사실 뭐 기본 사양이면 충분한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택 옵션 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시긴 할 텐데,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가성비를 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옵션은 달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것만 단다, 딱 이 생각을 가지고 옵션을 보셔야 할 거예요. 자, 우선 엔진입니다. 엔진은 디젤 엔진 넣으면 250만원, 3.5 터보 엔진 넣으면 950만원. 갑자기 올라가는데 3.5 엔진만 바뀌는 게 아니라 4륜구동 요 300만원짜리 들어가는 거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요거 110만원짜리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 뭐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게 앞쪽에 있어가지고 앞에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은 자동으로 좀 물렁하게 서스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지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고요. 근데 없으면 그만이죠. 19인치 휠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4P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2P죠. 제 아는 후배가 스포티지에 6P인가 8P인가 엄청 좋은 브레이크를 달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브레이크 한번 그 브레이크까지도 아니었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뒤에서 무슨 낙하산이 달린 것처럼 뒤로 쫙 빨아들이는 느낌이 나요. 좀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크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뭐 6P나 8P가 4P도 좋겠죠. 확실히 2P보다 2배 좋으려나? 2배 좋진 않겠지만 안전해서 나쁠 거 없죠. 그리고 AWD 상시 사륜 따로 달려면 300만원이고요 터레인 모드가 들어갑니다. 요거 뭐 눈길, 진흙길, 모래길 뭐 이런 데서 운전할 때 좋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 컬러들은 뭐 화이트 포함해서 다 무료기는 한데 무광 컬러는 7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버건디, 그린, 화이트, 그레이. 저는 이 화이트 무광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특히 스포츠 패키지의 화이트 무광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택 옵션은 휠하고 내장 고급화 옵션입니다. 보시면 2.5나 2.2 같은 경우에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휠 달려면 70만원이고요. 그리고 21인치 타이어 휠 달고 거기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묶어서 3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21인치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전자 서스펜션은 필수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3.5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하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21인치로 바꾸면 120만원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하고 2가 있는데요. 1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이고 보시면 아까 인조가죽을 천연가죽 시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스핀 브러시드 알루미늄 내장재, 블랙 하이그로시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인조가죽 내장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기본으로 블랙하고 베이지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하면 블랙, 베이지, 그린, 브라운, 퍼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이지가 사실 저는 제일 예쁜데, 뭐 내장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 취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시는 거지만 여기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 베이지라서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플라스틱인 거 보이실 거예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으면 여기 스티치 보이시죠? 그리고 이 질감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죽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조가죽이죠. 요런데 다 인조가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급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플라스틱이냐 인조가죽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급강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런데 뭐 파이핑 같은 거 들어가는 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하이그로시가 이 알루미늄 들어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는 김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까지 가보면 여기에 이제 무드램프가 들어오는 내장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데 퀼팅 나파가 들어갑니다. 퀼팅 나파 가죽. 그리고 요 위에가 스웨이드가 들어가요. 요 스웨이드는 사진상으로는 사실 알아보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없는 차에 탄다고 그렇게 뭐 고급감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야, 있으면 뭐 고급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파, 무드라이팅 내장재, 윈조 가죽은 아까도 들어가는 거고 스웨이드 내장재, 그리고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 다시 보시면 이거는 까만 휠, 요거는 투톤 휠. 뭐 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린도 핸들 톤이 달라지죠. 브라운도 마찬가지고요. 투톤. 퍼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인만 아는 변화죠. 그래서 시그니처 셀렉션 1이 170만원, 2가 300만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2까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스웨이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시는 건데 이 무드라이팅 내장재가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고 나파 가죽, 저는 뭐 천연 가죽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뭐 취향 따라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도 옵션 많이 남았습니다. 기타 옵션들 보시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따로 달 수 있습니다. 110만원이고요. 19인치 선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21인치는 묶여있는 거 보셨죠? 파노라마 선루프 140만원입니다. 이거 선루프 있으면 좋기는 하죠. 특히 SUV 선루프 들어가면은 햇빛이 싹 들어오면 아까 그 베이지 시트 같은 거 정말 화사하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하고 저녁은 괜찮은데 낮에는 이걸 열고 다니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세니까요. 가족들이 열고 있으면 닫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확실히 느끼는데 겨울에 확실히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선루프 아래쪽에 있는 커버를 닫고 다니는데 제네시스도 아마 커버가 있겠죠? 그리고 선루프는 중고차 팔 때 가격을 거의 다 받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정도면은 나중에 몇 년 후에 팔아도 선루프 있으니까 100만원 더 뭐 이 정도는 받으니까 선루프는 조금 부담 없이 고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중고차를 파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원. 정말 좋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랑 연동도 정말 좋고 이거 있으면은 계기판 볼일, 내비게이션 볼일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에도 좋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의 앞차와의 거리 조절 아니면 내 속도 세팅,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한 100만원 밑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130만원 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애매한 가격입니다. 근데 다른 차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30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제네시스 치고는 싼 거다, 뭐 이렇게 좀 정신승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110만원. 이거 보시면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해가지고 뭐 18웨이로 해가지고 뭐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는데 아, 이런 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상책이죠. 이런 거 괜히 맞들였다가는 또 옵션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럼버 서포트는 기본인데 동승석에도 들어간다는 거고, 요거 아무도 신경 안 쓰죠. 특히 동승석에 타시는 분들 럼버 서포트 조정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제가 동승석에 럼버 서포트 있는 차를 소유해 본 적도 없긴 하지만요.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 뭐 1은 뭐 자기 자세 뭐 세팅하고 뭐 추천한다 치고 2는 또 뭡니까? 보나마나 별거 아닐 것 같고요. 좀 센서 좀 달아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 추천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스마트 카드키. 이건 제가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결국엔 그 NFC 카드키가 아니라 좀 뭐 충전식으로 되는 카드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NFC 카드키보다 더 좋을 게 있나?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그냥 패스하면 되는 옵션으로 생각이 듭니다. 누구 저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하고 스마트 카드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은 180만원이고요. 후측방 모니터, 이거 깜빡이 켜면은 좌측이나 우측에 차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거죠. 계기판에다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 켜고 한 0.5초?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울 보게 되던데 제네시스는 좀 좋은 게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시승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이거는 있으면 무조건 좋기는 합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아시던 서라운드 뷰는 요거죠. 차 주변을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요. 요즘은 이렇게 각도도 막 바꿔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앵글도 바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신기하고 좋은데 이제 왜곡이 얼마나 없느냐 그 싸움이죠. SUV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들이 요런데 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좀 높이가 높아가지고 왜곡이 좀 크더라고요. 특히 팰리세이드는 왜곡이 좀 커서 불편한 점도 좀 있었는데 GV70은 그거보다는 좀 나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거 후진할 때 뭐 사람이나 차 있으면 멈춰준다는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건 아시죠?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이렇게 밖에서 스마트 키를 누르면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이거 외에도 일반적으로 주차했을 때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주차를 했을 때 밖에서 요거 너무 좁다 싶으면 밖에서 사람이 띵 누르면 얘가 앞으로 쭉 오는 기능, 이런 것도 편리하죠. 특히 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딱 해가지고 아파차 그냥 쫙 한 다음에 카시트에 태워주면 진짜 좋아하죠. 다음은 증강현실 레벨.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가야겠네요. 자, 이겁니다.
너무 좋죠. 내비게이션에 이 앞에 카메라에서 이런 화면들을 찍고 그 화면에다가 이런 화살표를 어디에서 돌아라. 제대로만 되면 진짜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제대로 되느냐? 아직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실제 써보면. 두 번째, 이게 내비게이션에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형 허드처럼 해가지고 운전석 앞면에 이 유리창에 뽑아줘야죠. 유리창에 길에다가 딱 표시를 해줘야지. 제네시스에서 뭐 최초 적용할 거다 뭐 얘기 있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뭐 투명 디스플레이가 나와야 될 텐데 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은 나쁘지 않습니다. 서라운드 뷰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있고 요거 뭐 그냥 신기할 거고 후측방 모니터도 뭐 그냥 딴 사람이 보기엔 신기하죠. 그러면 180만원 가격이 좀 애매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다음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입니다. 150만원인데요.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거 기본 아니야? 기본은 맞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슨 교차 차량, 추월시 대항차, 뭐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회피 조향 보조. 잘 되면 대박이긴 한데.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이거 기본 아니야? 네, 맞습니다. 기본인데 여기에는 자기 운전 스타일 연동. 뭐 급가속하는 사람한테는 스마트 크루즈도 급가속. 뭐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스마트 크루즈도 그냥 천천히 가속 감속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원래 다 세팅 가능한 것들이라서 그냥 세팅해 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머신러닝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드네요. 뭐 머신러닝을 적용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거 뭐 임원급에서 야 머신러닝 요즘 유행인데 우리 차에 안 적용해! 하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거에 적용을 했을 거예요. 쓸데없죠. 그리고 진출입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뭐 고속도로 IC에서 속도를 줄여준다는 건지 아니면 진출입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건지 뭐 테슬라는 요 진출입 다 자동으로 된다는데 거기까지 갔을지 조금 의문이네요. 아마 진출입로에서 속도 좀 줄여주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요거 아시겠지만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답답하답니다. 진짜 이게 유용하려면 사람이 끼어들기 어려운 것도 AI가 알아서 끼어들어주는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사람조차도 좀 이 정도면 넉넉하게 내가 하겠는데 하는 것도 스마트 크루즈는 잘 변경을 못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규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차량 변경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발전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 벨트. 요 사고 날 때 시트벨트를 좀 먼저 딱 조여준다는 그 기능일 겁니다. 좀 실험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다, 요 최신식 기술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돈 여유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많습니다. 옵션 많아요. 다음 옵션입니다.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이고요 12.3인치 3D 클러스터 이건데요. 사진상으로는 3D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 입체감 있게 보인다고 합니다. 아까 그 8인치가 비대칭인 게 극혐인 사람은 이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요건 또 3D라서 눈이 좀 어지럽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모트라인 같은 경우에. 저도 한번 타보긴 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저건 굳이 거기에 돈을 들여야 되나? 애매합니다. 전방 주시 경고 이거 아까 거기에 이제 우리 눈을 인식하는 레이더인가요? 카메라인가요? 그거 달려 있어가지고 앞에 안 보고 있으면 보라고 경고 띄워주는 거고요. 지능형 헤드램프 아까 하이빔 보조는 앞에 차가 있으면은 하이빔을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내려줬다가 다시 하이빔으로 올려주는 기능인데 지능형 헤드램프는 이렇게 하이빔을 켰는데 뭐 앞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 쪽에 차가 있으면 그 부분만 불을 끄는 기능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한데 그냥 하이빔 보조 있으면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해주는 기능인데 굳이 이거를 딴 차들을 위해서 내 돈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이테크 패키지는 그 비대칭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70만원이고요 뒷좌석에 수동식 도어 커튼. 이거 뒷좌석 창문에 요 밑에 있는 거 쭉 올리면 이렇게 창문 가리는 거 그거 나오는 거죠. 이게 뽁뽁이로 붙이는 거 그냥 붙여도 되기는 하지만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막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뒷좌석 LCD 공조 조절 장치 요거 뒷좌석에 LCD 달아가지고 온도 조절 뒷좌석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 들어가네요. 이 통풍 시트가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카시트 안 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쓸만한데 아이들 카시트 있으면 무용지물이죠. 물론 뭐 배우자가 뒷좌석에 탈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 상황에 맞게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0만원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패키지, 러기지 매트, 러기지 스크린, 뒷좌석 220V 파워 아울렛. 이 트렁크 매트하고 트렁크 스크린 준다는 건데, 이 트렁크 스크린이 써보면 은근히 불편해요. 있으면 좀 짐이 좀 덜 실리기도 하고 은근히 불편합니다. 이거 왜 있냐면 좀 동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트렁크에 뭐가 보이면 깨고 그냥 막 가져간대요, 물건을. 뭐 몇 년 전 얘기일 수는 있긴 한데, 그런 데는 무조건 러기지 스크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선 뭐 그런 일 별로 없고, 그리고 소음을 좀 줄여준다는 얘기는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트렁크가 뒷좌석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소음 줄이는 용도. 근데 저는 예전에 따로 샀었는데 결국에는 안 쓰게 돼서 팔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사시려면 뭐 40만원이면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3가지 해가지고.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이거 130만원이고요 15스피커 들어가고,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들 있어가지고 핑크퐁 트실 분들은 굳이 필요 없겠죠. 빌트인 캠 패키지, 이거 70만원이고요 보조 배터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 꺼도 12시간 촬영 가능합니다. 근데 빌트인 캠은 딴 차들은 보통 5, 60만원 하는데 제네시스라고 특히 비싼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해상도가 좀 좋은 거 들어갔을라나요?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 48만원이고요 요런 거는 아이들 뭐 초등학생 정도 된다 그러면 요런 거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문콕 방지도 어느 정도 되고요. 차량 보호 필름은 그냥 썬팅집 같은 데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 공짜로 해주는 데도 많으니까.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요거 고무 매트 2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끝났는데 파퓰러 패키지가 있어요. 1하고 2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 이름에 따르면 제일 많이 하는 옵션들을 묶어서 싸게 드린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괜찮죠? 하이테크 패키지 아까 필요 없었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조금 애매합니다. 세모 하면은 요거 3개를 다 하실 분들은 그냥 패키지로 하시면 50만원 싸게 한다. 이건 나쁘진 않아요. 뭐 옵션 많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근데 50만원 할인 때문에 그냥 하지도 않을 거,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옵션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은 고민해 보실만 합니다. 근데 2는 720만원. 내용을 보면 파퓰러 패키지 1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420만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110만원, 이거 아까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150만원, 이것도 필요 없었어요. 이거 실험적인 기능들. 2열 컴포트 패키지는 70만원,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카시트 쓰시면 필요 없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4개를 합쳐서 하는데 개별 옵션 선택하는 거 대비해서 30만원 밖에 할인이 안 돼요. 물론 뭐 파퓰러 패키지 자체가 50만원 할인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2개 합치면 뭐 아예 전부 다 개별로 하는 거에 비하면 80만원 할인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별로 필요 없는 옵션들이 있어서 파퓰러 패키지 2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홍 추천 옵션 결론입니다. 기본 모델에다가 19인치 휠 70만원짜리, 요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시그니처 디자인 1 170만원짜리 해가지고 5120만원짜리, 이 모델이 가장 가성비 모델이에요. 이 정도면 팔릴만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보다 비싸지면 사실 뭐 X3나 GLC나, 이게 X3가 뭐 할인 좀 받으면은 6천만원 아래쪽으로 올 거고 5,500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GLC는 한 6,500 되려나요? 6,500, 7,000? 요거는 조금 멀긴 하지만 어쨌든 X3가 아른아른 거린다. 그래서 요거보다 올라가면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뭐 썬루프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뭐 이런 것들, AWD 뭐 이런 것들 취향에 따라서 그냥 필요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딱 하나만 하라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운전할 때 항시 보는 거잖아요. 또 하루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기는 합니다. 그럼 다음은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스포츠 패키지는 2.5 터보에서 400만원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이 5280만원이에요. 스포츠 전용 사양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 110만원짜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거 들어가네요.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커브를 돌 때나 이럴 때, 뭐 아니면 어디 바퀴 한쪽이 미끄럽다거나 그럴 때 알아서 뭐 이쪽 왼쪽 오른쪽 뭐 바퀴의 힘을 조절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딱 빠져나오게 한다,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안전상으로 괜찮을 거고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 기본이고요. 요거 70만원짜리인데 요것도 들어가네요. 4P 브레이크, 아까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2P가 아니라 4P면 뭐 2개가 잡는 게 4개로 잡으니까 훨씬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 전용 천연 가죽 시트, 이거 인조 가죽 아니고 천연 가죽 들어가네요. 가죽 스티어링 휠 들어가고요. 메탈 페달, 뭐 이런 거는 뭐 몇만 원 안 하니까 어쨌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전용 프론트 리어 범퍼, 프론트 디자인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요. 여기 다크 크롬 뭐 다크 들어가고요.
뭐 이런데 요거 디에로 몰딩도 다크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크롬이죠. 거기에 리어 범퍼 같은 경우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원래 기본 모델은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각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각형이고 이것도 괜찮지만 뭐 실린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루프렉도 다크로 들어가고요. 창문 쪽 몰딩 다크, 헤드램프 베젤도 다크로 들어갑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말씀드렸나요? 이쪽 다크 크롬 들어가고요. 트윈 머플러 말씀드렸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히든 싱글 머플러인데 히든 듀얼 머플러. 어차피 히든인데 뭐 싱글이나 듀얼이나. 다음은 스포츠 전용 휠과 내장 기타 옵션 보겠습니다. 19인치가 기본인데 21인치를 하려면 120만원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3.5는 21인치 휠 기본. 썸머 타이어도 무료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보면 아까는 스탠다드는 뭐 딱히 안 달았는데 스포츠는 스탠다드 디자인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기본으로 적용되는 거에 인조 가죽이 아니라 천연 가죽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등판은 메쉬가 적용되고요. 뭐 파이핑 조금 이렇게 장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리얼 알루미늄 내장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DJI 셀렉션에 있던 알루미늄 내장재도 들어가고 천연 가죽도 들어가고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셀렉션 1을 보면 230만원이에요. 이거 170만원짜리 중간짜리는 없고 230만원인데 나파 가죽 들어가고요. 등판은 스웨이드네요. 리얼 카본 내장재. 저는 이 카본을 안 좋아하는데 뭐 스포츠 패키지니까 눈 감고 넘어간다 치고 인조가죽 내장재. 아까 중요성 말씀드렸죠. 인조가죽이 굉장히 이런 대시보드 같은데 인조가죽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웨이드 내장재 당연히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 230만원. 이거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취향에 따라서. 보시면 나파 가죽인데 등판이 퀼팅이네요. 그리고 레이어드 엣지 무드라이팅. 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카본 무드라이팅. 보시면 이게 기본 모델의 까만색이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베이지가 빠져 있어요. GV70 화이트에다가 베이지색 내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굳이 베이지를 뺄 이유가 있었을까? 좀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빨간색은 젊은 분들은 선택하실 만하기는 한데 조금 과감해서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럼 결국엔 파란색 아니면 까만색인데 파란색도 실물을 보고 온 친구 얘기로는 이게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이걸 한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봐서는 솔직히 좀 빨리 질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실물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모양입니다. 까만색은 무난하죠. 보시면 여기에 알루미늄 들어가고 여기가 플라스틱이죠. 이 부분이 문제고요. 다음은 여기에 카본이 들어가는데 카본, 까만색에는 진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조가죽은 괜찮고요. 다음 인테리어 셀렉션 2에서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무드라이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무드라이팅이 꺼졌을 땐 요렇고 켜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셨는데 조금 애매하죠. 얘는 인조가죽 내장재가 없고 얘는 리얼 카본이 조금 걸리고 얘는 그나마 좀 무난하기는 한데 이 무드라이팅이 조금 애매하고 뭐 230만원이라는 가격도 당연히 좀 걸리고요. 또 등판도 퀼팅보다 저는 스웨이드가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좀 꼬였습니다. 딱 이게 정답이다 싶은 만한 게 좀 없네요. 근데 뭐 이건 취향이니까 이건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본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알칸타라 인테리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38만원.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인데 이거거든요. 핸들에 이 알칸타라 쭉 들어가고요. 저기 보시면 암레스트에도 알칸타라 보이시죠? 요런 거 아무래도 고급감 많이 살려주니까 가죽이 좋으냐 알칸타라 좋으냐 요거는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몇 년 타다 보면은 땀에 좀 쩔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교체는 가능해 보이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패키지 옵션은 다 알아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포츠 패키지의 가홍 추천 옵션 결론입니다. 보시면 스포츠 패키지 5280만원짜리 2.5 터보에 옵션을 하나도 안 달면 5280만원 그냥 그대로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꿀옵션인 것 같아요. 보시면 기본 모델에서 그 가성비 모델 있잖아요. 19인치라고 시그니처 셀렉션 1 선택한 거. 그거 대비해서 160만원 밖에 안 올라가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19인치 휠 타이어, 천연가죽 시트, 알루미늄 내장재가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무늬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기본 모델에는 시그니처 셀렉션 1에 인조가죽 내장재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 부분이 장점이고 또 베이지 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근데 어차피 뭐 베이지 내장 생각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이거 뭐 청바지 입으면 이염도 많이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스포츠 패키지 장점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110만원짜리.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이것도 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은 하겠죠. 사피 브레이크 최소 50만원이라고 보고요. 스포츠 내외장 아까 보셨죠? 다크크롬이나 이런 거 최소한 5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 200 이상 250 정도의 가치를 하는데
160만원 밖에 플러스가 안 된다. 그러면 스포츠 패키지가 생각보다 괜찮네. 인조 가죽만 포기하면, 베이지 내장만 포기하면 스포츠 패키지 무옵션 5,280만원짜리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 선택하실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인테리어 셀렉션 2라든지 이런 것들 선택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스포츠 패키지니까 21인치 휠 그냥 가오 잡고 딱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포티하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4륜구동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것들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GV70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물건 사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